안녕하셨어요. 지혜로운 정약사입니다. 감기나 독감을 예방할 목적으로, 그리고 또 감기 기운이 살짝만 있어도 빨리 나으려고 감기약을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기약은 감기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죠. 예방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왜냐하면 감기나 독감의 원인은 바이러스인데요. 이런 감기약들은 바이러스를 없애는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감기로 인해서 나타나는 열이나 몸살, 기침이나 콧물 같은 이런 증상만 완화해주는 대증요법제일 뿐이에요. 그리고 감기나 독감에 걸렸을 때 이런 감기약을 함부로 드시면 안 되는데요. 왜 그런지, 그리고 빨리 감기나 독감을 낫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감기약은 보통 열을 내리고 통증을 줄여주는 해열 진통제, 그리고 콧물과 코막힘을 완화하는 항히스타민제, 기침과 코막힘을 완화하는 비충혈 제거제, 기침을 억제하는 진해제와 가래가 잘 배출되도록 도와주는 거담제로 구성되어 있어요. 약국에서 일반 판매하는 감기약이나 병원에서 처방하는 이런 감기약들이 성분에 있어서만 조금씩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기본 골격은 같습니다. 감기나 독감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왔을 때 내 몸은 이와 싸워 이겨내기 위해서 면역 물질을 분비하죠. 이 면역 물질들이 제대로 활성화되기 위해서 체온이 올라갑니다. 즉, 열이 난다는 것은 이런 면역 물질들이 내 몸을 살리기 위해서 바이러스랑 싸우고 있다는 신호인 거죠. 그런데 해열제를 먹고 열을 내려버리면 면역 반응이 제대로 일어나지 못해서 감기를 오래 끌게 만들 수가 있어요. 특히 감기가 오래 간다거나 아니면 나았다가 또 걸렸다가 이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다면 면역력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해열 진통제의 복용은 최대한 자제를 해야 해요. 그리고 면역 물질들이 혈액을 따라서 이동하기 위해서는 이 혈관이 확장되어야 되는데요. 이 혈관을 확장하는 물질이 바로 히스타민입니다. 히스타민으로 인해 확장된 혈관을 통해서 면역 물질들이 쏟아져 나오면 면역 반응이 활성화되면서 콧물도 나고요. 목이 붓고 아프고 열도 나요. 그런데 감기약에는 항히스타민제가 들어있어서 히스타민의 작용을 방해하기 때문에 혈관을 확장시켜서 이런 면역 물질들이 빨리 이동하는 것을 방해하게 되죠. 그래서 감기약을 먹으면 감기의 증상들은 줄어들지만 이 감기를 더 길게 질질 끌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감기 증상이 내가 어느 정도 이겨낼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루 이틀 정도 푹 쉴 수 있다면 감기약을 먹지 않은 것이 치료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기침만 하는데 해열제나 콧물게 먹는 약을 굳이 다 먹을 필요는 없겠죠. 불필요한 약들을 먹어서 오히려 더 부작용을 겪을 수가 있는 거죠. 간혹 감기약을 이것저것 섞어서 드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또 너무 오랫동안 감기약을 먹다 보면은 속도 쓰리고 입맛도 떨어지고 또 소화도 안 되고요. 피로감도 많이 느끼고 또 잠도 잘 못 잔다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우리가 먹는 약들은 모두 간을 거쳐서 대사가 되기 때문에 약을 너무 과하게 먹거나 또 장기가 먹게 되면 간에 부담을 주면서 이런 부작용들이 생길 수가 있죠. 하지만 고열과 몸살로 몸이 너무 처지고 힘들거나 또 목이 너무 부어서 물도 못 삼킬 정도라면 어느 정도는 증상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약의 도움을 받으셔야 해요. 증상은 심하고 쉴 수 없는 상황인데도 약을 먹지 않고 버티다 보면 필요 이상으로 에너지를 낭비해버리면서 병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어요. 양약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분들은 천연 성분의 감기약을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열이 자연스럽게 배출되도록 도와주고 또 호흡기의 작용을 도와서 콧물이나 기침이 자연스럽게 완화되도록 도와주는 그런 천연 성분으로 된 제품들이 약국에는 많이 있습니다. 감기 증상뿐만 아니라 몸의 컨디션을 개선을 해서 회복이 빨리 되도록 도와주니까요. 감기가 너무 오래가고 질질 끄는 분들은 약사님과 상담을 통해서 이런 천연 성분의 감기약을 추천받아서 드시는 것이 좋아요. 감기나 독감에 걸렸을 때 가장 신경 써야 할 것 2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체온이 떨어지지 않게 몸을 따뜻하게 하고요. 둘째는 탈수가 되지 않게 수분 보충을 충분하게 해주는 거예요.
체온이 떨어지면 이를 올리기 위해서 에너지를 더 쓰게 되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면역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는 부족하게 되죠.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요. 특히 이 목이나 손목이나 발목으로 찬 기운이 들어오지 않게 잘 막아주시고요. 그리고 찬물이나 차가운 음식이 들어오면 이를 데워서 체온으로 올리기 위해서 에너지를 또 낭비하게 되니까요. 음식이나 물은 체온과 비슷하거나 체온보다 약간 더 높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감기에 걸리면 사우나나 찜질방에 가서 지지고 땀을 쭉 빼면 빨리 낫는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데요. 이건 잘못된 상식이에요. 단시간에 땀을 많이 흘리면서 탈수가 되면 열이 이렇게 한번 오른 후에 이 열이 잘 떨어지지가 않아요. 특히 고열이 있을 때는 땀을 빼는 것은 피하셔야 하고요. 미열이 있을 때 가볍게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시면서 살짝만 땀을 내쉬는 것은 도움이 돼요. 감기에 걸리면 가장 불편하고 오래가는 것이 목이 간질간질하고 따갑고 기침하는 거죠. 열이 나면서 이 체액이 메마르면서 건조해지는 데다가 이 감기약 속에 들어있는 항히스타민제 때문에 이 호흡기 점막이 더 메말라 버려요. 그래서 감기에 걸렸을 때는 반드시 따뜻한 물을 충분히 많이 드셔야 돼요. 이럴 때 꼭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커피입니다. 커피는 이뇨작용으로 인해서 몸 안에 있는 수분을 배출시키기 때문에 더 건조하게 만들어요. 특히 감기 끝에 이 기침이 끊이지 않는 분들은 일단 무조건 커피부터 끊어보세요. 기침약을 백날 먹어도 낫지 않는 이 기침이 커피를 끊으면 2, 3일 안에도 바로 좋아집니다. 약은 잘 쓰면 약이 되지만 잘 못 쓰면 독이 되죠. 그래서 약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요. 내 몸이 스스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충분히 쉬면서 컨디션 조절을 잘 하셔서 이런 감기나 독감 지혜롭게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정약사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 건강에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